Here we go.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24번 탈락. 한국은 치킨의 원조뿐만이 아니라 핵의 원조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한국은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의 핵기술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전편에서 이란 이후에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됐고 현재 이란의 핵 레시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과거에 한국이 어떻게 박정희 정부 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는지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더불어서 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설을 좋아하셔가지고 빌려 오시는 책마다 저도 족족 다 읽었는데요. 그 당시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굉장히 흡입력 있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이야기예요. 이 소설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 핵무기 개발 시도를 바탕으로 한 픽션인데 지난번에 핵무기를 쉽게 오렌지 주스에 비유했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한국이 비밀리에 초강력 주스, 핵무기죠. 이걸 만들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감시를 피해서 비밀 주스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파이, 기술 개발, 국제 외교 같은 스릴러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 소설의 핵심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실제 핵무기 개발 시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이런 상상력을 더한 이야기예요. 소설 제목도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으로 써서 한국의 자주성과 끈질긴 정신을 강조한 거죠. 무궁화는 절대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정말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이란 적이 있었고 미국의 군사 지원에만 의존하기 싫었던 거죠. 70년대 초부터 박정희 정권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시작했고요. 77년에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대덕 연구단지, 지금의 대전대덕 연구개발 특구죠. 여기에 핵 연구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과학자들에게 핵폭탄 만드는 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처리 기술, 핵연료를 재활용해 폭탄용 주스를 만드는 기술이죠. 이걸 사오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이 핵무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이 비밀 주스 공장이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눈치를 챘죠. 74년 미국 CIA가 한국이 비밀리에 핵폭탄용 주스를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의 핵무기가 더욱 왕성해질 거라고 미국이 걱정했어요. 결국 미국이 한국에게 너희가 핵무기를 가지면은 동맹은 깨버릴 거라고 위협을 했고 한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위협이 무서웠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려고 했던 재처리 시설이 주스를 폭탄용으로 바꾸는 공장 같은 건데 미국이 프랑스에 압력을 넣어서 이 거래도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게 암살되죠. 10월 26일 이 사건으로 핵무기 계획도 멈췄습니다. 암살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한 가지 이론이 미국 CIA가 박통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암살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공식 증거는 없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김재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진짜 동기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박통 사망 후에 전두환이 80년에 권력을 잡았죠. 전두환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계획을 접으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따른 거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이 실제 역사에 상상력을 더한 건데 소설에서는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이를 이용해서 세계 강대국과 맞서는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는 미국 때문에 실패했죠. 이제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한국의 핵기술이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다들 우리나라가 그리고 원전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죠. 이러한 핵 레시피 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공장들은 3에서 5% 농도의 오렌지 주스를 사용해서 전홍축 우라늄이죠. 전기를 만듭니다.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인정받았는데 폭탄용인 초진한 주스 이것을 만드는 기술은 개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이 폭탄용 주스를 안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3에서 5%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기술이 엄청납니다. 이 전홍축 우라늄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은 이걸 사용해서 원전을 운영하고 핵 연료봉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죠. 한국이 처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프라마톰 기술을 빌려왔는데 90년대부터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 KSMP, 지금의 OPR-1000을 자체 개발했어요. 이후 APR-1400이라는 더 진보된 원자로를 만들었고 이게 프랑스의 EPR보다 연료 비용이 23% 더 저렴합니다. APR-1400을 UAE 바카라 원전에 수출했는데 이게 한국이 주스 공장 설계 기술을 세계에 판매한 첫 사례예요. 그리고 한국의 원전은 운영률이 93.4%로 미국의 89%, 프랑스의 76%, 일본의 59%보다 훨씬 높아요. 공장이 거의 멈추지 않고 주스를 계속 뽑아낸다는 뜻이죠. 비상 정지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한국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핵연료 기술을 우라늄 자체는 한국이 카자흐스탄, 캐나다, 호주, 니제르 등에서 수입해요.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서 농축된 주스를 외국에서 사오는 거죠. 즉 이 저농축 우라늄으로 핵 연료봉을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거예요. 참고로 핵 연료봉을 한국이 굉장히 잘 제작한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3에서 5% 주스를 받아서 병에 예쁘게 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 연료봉으로 가공한 기술인 거죠.
세계 최고 기술은 이 핵 연료봉을 만드는 건데 이 핵 연료봉은 주스를 특수병에 담은 거예요. 3에서 5% 주스를 세라믹 펠릿, 작은 알약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지르코늄 합금 튜브에 넣어서 원자로에 꽂습니다. 연료봉은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일으켜 열을 만들고요. 이 열로 전기를 생산해요. 마치 주스를 병에 담아서 공장에 넣고 전기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핫했잖아요. 여기서 연료봉을 정밀하게 제작합니다. 이게 주스의 품질, 병의 내구성,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급 기술이에요. 결국 주스인 우라늄 농축은 믹서기로 만드는 화학 공정이고 한국이 잘하는 연료봉은 주스를 받아서 공학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인 거죠. 한국이 이 후자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2004년에 한국원자로연구원 과학자들이 몰래 77%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200mg 정도 만들었어요. 폭탄용은 아니었는데 레이저 농축 기술 실험으로 IAEA에 보고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로 1978년 고리 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핵무기도 꿈꿨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8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원전 용량이 2.87GW에서 14GW로 급성장합니다. 25년 현재는 26개 원자로가 있고요. 26GW 용량으로 전기 30%를 생산합니다. 한올, 한빛, 신고리 등 대규모 원전단지가 동남쪽, 경주, 울산, 부산이죠.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로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을 뒤집고 36년까지 원전 비중을 35%로 늘리고 원래 6개 새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죠. 자, 그러면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 90% 이상이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까요? 이란 편에서 다루어봤지만은 3에서 5% 주스를 만드는 데는 느린 믹서기 IR1이죠. 이런 원심 분리기로도 충분합니다. 90% 주스는 초고속, 초정밀 믹서기가 필요해요. 이 믹서기가 엄청 빨리 돌면서 오렌지즙을 U235를 더 빽빽하게 모으는 거죠. 그리고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밀한 운영이 필요한데 이 90%가 U235가 거의 순수해야 하니까 믹서기가 흔들리거나 잘못되면 실패합니다. 마치 초콜릿 시럽을 만들 때 설탕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완벽히 섞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3, 5%에서 90%로 가는 기술적 갭은 크진 않습니다. 한국의 핵 물리학자, 엔지니어, 원자로 설계 기술이 뛰어나서 이론적으로도 할 줄 알아요. 아까 2000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몰래 77% 주스를 만든 것도 기술적 잠재력이 있다라는 증거죠. 하지만 실제로 90%를 대량 만들려면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랑 몇 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란처럼 비밀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결국 마음만 먹으면은 한국도 1에서 3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핵기술 사용 제한과 핵무기 비확산 조약 때문에 하지를 않는 거죠. 처음에 이 3에서 5% 주스를 만드는 주스 공장을 처음 지키면 한다면은 모든 것은 일사천리입니다. 다만 이 공장을 세우고 믹서기,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게 힘든 일이에요. 믹서기는 원심 분리기 설계가 매우 어렵죠. 이 믹서기가 특수화금, 마레이진 강철, 탄소 섬유로 만들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오래 돌아야 됩니다. 이런 소재는 비싸고 제작 기술이 복잡해요. 이란이 IR1 원심 분리기를 수천 대 썼는데 이건 70년대 기술이지만 여전히 정밀합니다. 한국은 이런 장비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반도체, 자동차, 정밀 공학이 뛰어나잖아요. 금방 배울 수는 있습니다. 가스화 기술도 중요한데 우라늄을 믹서기에 넣으려면 먼저 6불화 우라늄 UF6 가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오렌지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인 건데 UF6는 독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높아서 특수 용기인 니켈 코팅 강철에 담아야 돼요. 이 화학 공정이 복잡하고 실수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초보 나라에겐 이 기술이 배우기에는 매우 큰 장벽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주스 공장을 짓는 데에는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이란의 나탄즈 시설이 2000년대 초 건설에 약 10억 달러 이상이 썼다고 추정이 돼요. 원심 분리기 한 대가 약 10만에서 50만 달러, 수천 대를 설치해야 3에서 5% 주스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심 분리기는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5000대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은 소형 원전 한 개가 생산하는 100만 kW분의 전기가 필요해요. 전홍축 단계에 도달하려면 믹서기, 돈, 인력, IAEA 국제 감시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로 기초를 잘 닦아서 이 단계를 금방 넘을 수 있는 거죠.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주스 공장을 안 지었지만은 언제든지 원전 강국에서 핵무기 개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